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곳은요. 지금은 낡은 지도 위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곳, 바로 개풍군 광덕면입니다. 현재는 갈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린 이곳의 옛 모습을 지도를 펼쳐보면서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낡은 지도 한 장에서 우리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지도에만 남아있는 땅, 휴전선 바로 북쪽에 있어서 지금은 가볼 수 없는 미지의 공간이죠. 이 광덕면으로 떠나는 가상답사, 지금부터 저와 함께 시작하시죠. 자, 그럼 가장 먼저 우리가 찾아갈 광덕면이 도대체 한반도의 어디쯤에 있었던 곳인지 그 위치부터 한번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역시 큰 그림부터 봐야겠죠? 이게 바로 옛 개풍군 전체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행할 광덕면은 이 넓은 개풍군에 속해 있던 하나의 면이었어요. 자, 이제 지도를 좀 더 가까이 들여다볼까요? 개풍군의 남쪽, 바로 이 어둡게 표시된 부분이 우리의 목적지, 광덕면입니다. 지도를 보니까요, 서쪽으로는 예성강, 남쪽으로는 한강이라는 큰 강을 끼고 있었네요. 정말 중요한 위치였을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위치가 더 확실해지죠. 북쪽으로는 청교면, 동쪽에는 상도면, 서쪽에는 남면, 그리고 남쪽으로는 대성면과 딱 붙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방이 다른 지역으로 둘러싸인 걸 보니까 광덕면의 지리적인 모습이 머릿속에 더 선명하게 그려지는 것 같네요. 이제 광덕면이라는 공간 안으로 한 발짝 더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땅은 과연 얼마나 넓었고 또 어떤 산과 강이 이곳의 풍경을 이루고 있었을까요? 광덕면의 전체 면적은 약 40제곱킬로미터였습니다. 40제곱킬로미터. 사실 이렇게 숫자만 들으면 감이 잘 안 오잖아요. 예를 들자면 미국 뉴저지에 있는 프린스턴시의 면적이 약 46.5제곱킬로미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보단 조금 작지만 거의 비슷한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와닿으실 겁니다. 이 지도를 딱 보시면 광덕면의 지형적인 특징이 한눈에 싹 들어옵니다. 크고 작은 산줄기랑 강줄기들이 마치 우리 몸의 실핏줄처럼 촘촘하게 얽혀있죠? 지금부터 이 지도에 보이는 주요 산들이 각각 어떤 특별한 이야기를 품고 있었는지 하나씩 따라가 볼게요. 이 산들이 그냥 평범한 산이 아니었어요.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숨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사분리에 있던 어병산은 고려 공민왕이 사냥을 다녔던 길이 있었고요. 황강리의 전좌산은 이름 그대로 왕이 앉았던 산이라는 뜻인데 실제로 공민왕이 쉬어가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소산에는 그 유명한 경천사 십층석탑이 있던 경천사 절터가 있었죠. 단순한 자연이 아니라 역사의 흔적을 고스란히 품고 있었던 공간들이었던 거예요. 자, 이제 산과 들을 지나서 사람들이 실제로 모여 살던 마을들, 광덕면의 심장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광덕면은요, 고청리, 중년리, 광덕리, 사불리, 그리고 황강리 이렇게 총 5개의 행정마을, 즉 리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 그 구조가 한눈에 딱 들어오시죠? 그렇다면 각 마을의 규모는 어땠을까요? 이 원그래프를 보면 되게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황강리는 229가구로 가장 큰 마을이었던 반면에 정작 면의 이름과 같은 광덕리는 110가구로 가장 작았어요. 고청리하고 중년리는 가구 수가 거의 비슷했던 것도 눈에 띄네요. 이 손으로 그린 듯한 지도를 한번 보세요. 5마을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위쪽부터 광덕리, 중년리, 고청리가 차례로 있고 그 아래 남쪽으로 사불리와 황강리가 나란히 자리 잡고 있었네요. 자, 이번에는 시선을 좀 돌려서 광덕면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강과 폭우로 가보겠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이 지역은 큰 강을 끼고 있었잖아요. 바로 그 물길이 이 지역 상업과 교류의 생명줄 역할을 했습니다. 그 지리적인 이점을 가장 잘 활용했던 곳이 바로 황강리에 있던 황강포였습니다. 풍덕군의 주요 항구였는데 마을 주민 대부분이 어업에 종사했을 정도로 아주 활기가 넘쳤다고 해요. 여기서 배를 타면 바로 강화도까지 갈 수 있었고 또 주변 다른 포구에서는 세금으로 거둔 쌀, 즉 세곡을 실어 나르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사람과 물자가 쉴 새 없이 드나들던 이 지역 경제의 심장이었던 셈이죠. 그런데 이 지도가요, 정말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안가인 황강포에서 내륙 깊숙한 곳인 중년리까지 물길이 이어져 있었다는 점인데요. 바로 이 눈에 잘 뜨지 않던 수로가 훗날 아주 안타까운 역사적 사건의 무대가 됩니다.
바로 국보 경천사 10층 석탑 밀반 출세권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경천사 터에 있던 이 아름다운 석탑을 몰래 해체해서 일본으로 가져갔는데 바로 이 물길을 이용했던 겁니다. 뱃말이라는 포구까지 배가 들어와서 해체된 탑 조각들을 싣고 유유히 빠져나갔다고 하니 정말 가슴 아픈 역사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탐험했던 이 평화롭던 땅의 지도가 한국 전쟁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폭풍 속에서 어떻게 완전히 다시 그려지게 되었는지 그 변화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전쟁 이후에 북한에서 행정구역 개편을 여러 차례 진행했습니다. 1952년에는 광덕면이 개풍군에 그대로 편입되긴 했지만 1954년에는 광덕리 일부가 다른 면으로 넘어가고 결정적으로 1961년에 대대적인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중년리라는 마을 이름이 지도상에서 아예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왼쪽과 오른쪽 이 두 지도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 변화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죠? 왼쪽은 전쟁 전에 단출했던 5개 리 구조, 그리고 오른쪽은 전쟁 후에 복잡하게 재편된 모습입니다. 마을의 경계가 바뀌고 이름이 사라지고 다른 곳에 통합되는 과정 속에서 옛 광덕면의 모습은 이렇게 지워져 갔습니다. 역사가 어떻게 지도를 다시 그리는지를 정말 선명하게 보여주는 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낡은 지도를 통해 사라진 공간, 광덕면을 함께 여행했습니다. 지도는 단순히 길을 알려주는 도구가 아니라 그 땅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과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하나의 기록 보관소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혹시 모르죠? 지금 여러분이 살고 계신 동네의 옛 지도 속에도 우리가 전혀 몰랐던 놀라운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요.